안녕하세요. 유읍스입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번 하계올림픽에는 북한은 일찌감치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보여주었던 북한의 적극적인 제스처와 매우 상반되는 행동이라 이 또한 한번 눈여겨볼 만합니다. 북한은 지난 평창 올림픽에 22명의 선수단과 수백 명의 응원단을 파견하였습니다. 아마 이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세간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는데요. 김여정의 존재 또한 한몫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북한이 이번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작년 이후로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짐에 따라 북한은 국경을 더욱 더 굳게 걸어 잠궜음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해당 질병이 북한 내에 퍼졌을 경우 이를 제대로 대처할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가뜩이나 열악한 의료 시스템 붕괴 시 북한 정권 및 민심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김정은의 두려움에 기반한 당연한 리액션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차치하고서라도 북한은 많은 선수단과 응원단의 파견으로 인한 무분별한 외국 문화 및 문물의 직접적인 유입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은 당국 내에서도 주민들의 한국 문화 접촉 등의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2018년처럼 특별한 정치적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서야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 2022년 동계올림픽은 북한의 큰형님 격인 중국의 베이징에서 치러지는 상황이다 보니 김정은은 내년 동계올림픽 참가 이전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추가적으로 미국 측에서 여러 가지 북한을 견제하는 경제 제재 등의 완화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이 상황에서 김정은은 핵을 이용한 스포츠 외교에 이번 도쿄올림픽은 활용 가치가 전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은은 물론 지난 2018년 박람한 스포츠 사절단을 정치적인 선전 도구 및 외교적 창구로 활용하였음은 자명하지만 이번 도쿄올림픽의 불참으로 북한 선수들의 보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코로나19로부터 방어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 내에 전달하려는 의도도 내비쳐집니다. 지난 2018년 동계올림픽의 제스처 이후 이어진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 등 북한이 거머쥘 수 있었던 굵직한 외교 및 경제적 기회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번 도쿄올림픽을 또 다른 정치 및 외교적 기회로 활용하지 못한 데에 따른 김정은의 아쉬움은 매우 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전파력이 매우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상황이 자명한 상황에서 자칫 전염병으로 인한 체제 전복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무리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그 분석에 대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사실 북한의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는 지난 2020년 9월 한국 어업지도원을 사살하고 그 시신을 불태운 것에서 쉽게 엿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된 이래로 북한은 외부인들의 북한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심지어 해외에 외화를 벌어들이는 북한 주민들의 북한으로의 귀국을 사실상 금지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어렵게 탈북해온 한 탈북민의 이야기를 전하자면 북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실상 모든 인적 유입을 통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인원을 위한 특별한 격리시설이나 그들에게 적용되는 격리 규정이 없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북한 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북한 내의 의료 시스템은 굉장히 열악하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백신을 구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국경 통제 및 올림픽 불참 등은 쉽게 이해가 가는 바입니다. 지역 정치학적 관점에서는 이번 올림픽은 비록 엄밀히 전쟁 중이긴 하지만 한민족인 한국에서 열렸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는 상반되게 한때 식민 통치의 전력이 있는 일본이 개최하는 올림픽에 큰 관심을 표하지 않는 것은 비단 소원한 일본과 북한 사이의 외교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 내 반일 정치적 구호를 통한 북한 주민의 기존 사상 노선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한몫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북한은 분명히 메달을 많이 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선수들을 많이 보유한 국가는 아니지만 한반도기 아래 공동 입장했던 남북 선수단,
여자 하키 남북 단일팀 및 김여정의 북한 로열 패밀리 인원으로서 한국전쟁 휴전 후 첫 방문 등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은 전 세계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본 국가임엔 틀림없으며 이는 북한 선수단이 참가한 각종 대회 및 김여정의 동선에 따른 언론 및 영상들의 조회수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흥행이 된다는 얘기죠. 바로 여기가 북한이 이번 올림픽 불참이 일본에게 뼈아픈 이유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에서 올림픽을 강행한다고 전 세계로부터의 비판 여론이 대회를 열기도 전에 굉장히 강했었고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은 후쿠시마 방사능 우려, 선수단을 위한 방사능 피폭 우려가 큰 후쿠시마산 음식, 리허설 수준 및 장례식 분위기의 난감한 개막식, 관중이 하나도 없는 참 어색하기 이를 데 없는 선수 입장식, 어이가 그냥 없는 골판지 침대, 무엇보다 푹푹 찌는 날씨 및 때마침 찾아온 태풍? 이런 갖가지 컴플레인이 난무하는 본 올림픽에 북한의 참석은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일종의 흥행 보증수표가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20년 9월 스가 총리의 취임 이후 올림픽 시작 직전까지 총 3번에 걸쳐 비공개 서한을 통해 올림픽 참석과 관련한 김정은의 결심을 장념히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석은 불행히도 대부분 정치적인 요소가 스포츠 자체보다 많이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도 역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이 스포츠를 정치적인 선전수단 및 외교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선수단이 만났을 때 가끔 사전에 연출되지 않은 몇몇 가슴이 따뜻해진 장면들이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기도 합니다. 남북 선수들이 찍은 이 몇 장의 셀카 사진들처럼요. 북한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평화를 위한 제스처 전에 미사일 발사를 통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아무래도 이런 프로세스가 기존에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끌어내는데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아무리 싫어도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는 세계 무대에 자신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개최국이 북한의 돈주 및 밥줄인 중국이라서 그렇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가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 속에서 중심을 잘 잡고 세계 속으로 뻗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유읍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